2019년 이맘때 밤늦은 시간, 충남 서천의 작은 단독주택이 평소와 달리 소란스럽습니다. 이곳에 살던 60대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 머리 위로 결박된 손목, 허벅지에 깊은 상처들, 게다가 주변에 뿌려진 토마토 케첩, 마요네즈에 밀가루, 고추냉이 가루까지 그야말로 난장판인데 그 와중에 범인은 혈흔이 남은 옷을 세탁까지 한 듯합니다. 이 엽기적인 범행 현장에 긴장한 경찰. 그러던 중 피해자 아들이 보내온 편지 꾸러미가 도착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유영철급 잔혹 존속살인입니다. 예, 오늘 좀 끔찍한 사건이더라고요. 5년 전에 충남 서천의 한 단독주택 안에서 60대 남성이 참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이 됐는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범행 현장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게 2019년 1월 2일 밤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충남 서천의 한 단독주택인데 이 집주인이 66살 남성이었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된 상황입니다. 지인이 찾아갔다가 인기척은 없는데 TV만 켜져 있는 것 같아서 신고를 했는데 그 119가 출동해서 뜯고 들어가 보니까 숨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장이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는데 시신이 일단 머리 위로 양손이 결박이 돼 있었고요. 허벅지에 깊은 자상을 비롯해서 엎드리거나 누워있을 때 여러 차례 흉기로 공격당한 듯한 그런 흔적이 있었습니다. 갈비뼈도 골절돼 있고 머리에도 상처가 있었는데 와중에 주변 혈흔은 청소한 것 같았고요. 이 시신 주변엔 온통 토마토 케첩과 마요네즈를 뿌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예,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는 마시고요. 자, 뭔가 이상합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범행 현장을 더럽힌 것 같기도 하고 치우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데요. 일단 그 피해자 머리에는 밀가루 같은 것, 또 고추냉이 가루도 있고 예. 현장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흉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허벅지를 공격을 한 그 흉기는 범인이 그냥 들고 나간 것으로 경찰은 추정을 했는데 사실 이 피해를 당한 숨진 60대 남성 같은 경우는 한겨울인데도 보일러를 트지 않고 보온 텐트를 치고 잘 정도로 상당히 알뜰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 현장을 수색을 하던 그 경찰 눈에 띈 것은 편지 꾸러미가 있었었는데 그 보낸 사람이 바로 이 피해자의 아들인 32살 된 손모 씨의 편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그 손모 씨가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인데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내가 출소하면은 뭐를 할 거니까 돈을 1,000만 원을 달라라고 여러 번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일단 아들이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수감 중이었으면 이런 짓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2018년 여름에 이미 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깥에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피해자 같은 경우 20여 년 전쯤에 이혼을 했는데 이 전처한테 우선 이런 사실 알렸더니 출소한 아들에게 연락을 했다. 곧 오겠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다던 아들 이 손 씨가 전화를 꺼놓고 이제 잠적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들 이 과거 이력을 좀 살펴보니까 군대에서 탈영도 했었고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도 받았었고 2013년에는 내림부를 받아서 아버지하고 살던 집에 신당을 차려가지고 아버지랑 다투고 불질러서 그 다음에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뭔가 좀 전적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도 그래서 그 아들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을 시작을 했는데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근데 사건 기록을 보니까 아들하고 행적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2018년 12월 28일쯤에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 가는지 묘연한 겁니다. 서울에서 일하던 PC방에서는 일을 그만둔다고 했고 아까 이제 정신과 질환이 있었다고 했는데 약을 한 20일치를 자주 못 오겠다면서 미리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 어디서 찾아야 되나 싶은데 카드 사용 기록이 하나씩 나오는데 이게 희한한 게 익산이었다가 천안이었다가 다시 서울 쪽으로 왔다가 광명에 갔다가 부산? 이 공통점은 KTX 정차역이 있는 곳들인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럼 KTX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알아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그 오랫동안 떨어져 산 모친도 그 아들이 나한테도 만나러 온다고 했었다. 나도 돈 달라는 거 거절했기 때문에 분명 나한테도 악감정이 있을 거다. 라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잡아야 하던 상황이었는데 마침내 지난 그 1월 6일이었고요. 2019년 1월 6일이었고요. 오후 4시에 부산에서 손 씨는 검거가 됐습니다. 순순히 범행을 인정을 했는데
그 가방에서 흉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지품 가운데서 이 생판 모르는 제3자의 카드들이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 추궁을 했더니 너무나 담담하게 내가 사실 2명을 더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자기 친부를 살해하고 2명을 더 살해했다. 연쇄살인이었어요. 네, 이걸 이제 통상 범죄학적으로 금전 추구형 연쇄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도주 중이었던 1월 5일 인천 지역에서 일면식도 없었던 그 80대 노부부를 살해를 했는데요. 그 범행 목적은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경찰이 이 얘기를 듣고 과연 이것이 맞는 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카드 명의자의 주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주소를 실제로 가보니까 그 집안 안방에 노부부하고 반려견이 흉기에 찔려서 참혹하게 숨져 있던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 품은 18K 그 반지 하나하고 현금 7만 5천 원 그리고 카드 도장 등을 챙겨서 달아난 것인데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이 이 피해자 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치매 걸린 아내를 이 80대 이 남편이 옆에서 보살피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바로 그 집에 가가지고 이 생면 부지에 이 범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 이건 정말 참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자, 참 양 변호사님 공범이 있었다고요? 네, 공범이 있습니다. 붙잡히고 나서 얘기를 토통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입장을 바꿔서 내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유혹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라면서 공범까지 털어놓은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이자가 출소위에 불법 퇴폐업소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 사장이라는 사람이 30대 남성이 좀 그 사람이랑 가까워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돈이 30억이 넘게 있는데 돈도 안 준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학대도 당했고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내가 생활을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 업주가 나 같으면 확 아버지 해쳐버리고 그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겠다면서 자기가 본인이 과거에 킬러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 해치는 걸 잘 안다면서 자세히 알려줄게 되시고 대신에 나한테서 배워가지고 사람을 해치고 얻은 돈의 절반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뭡니까 이거 지금 이게요? 네, 그래서 그 공범과 이 준비부터 예행 연습까지 모든 걸 다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갔고요. 그 아버지를 해친 범행 현장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손 씨가 공격한 이후에 이 아버지를 고문까지 하면서 카드 비밀번호 대라 이렇게 추궁을 했는데 끝까지 말을 안 하니까 결국 살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현금 4만 원, 카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현장 정리하고 케첩 마요네즈 뿌리고 이런 것들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공범과 이 손 씨는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는데 대낮이고 저녁이고 집에서 나오는 사람 바로 킬, 그러니까 해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지시를 하는가 하면은 수배가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손 씨가 물어보면 킬만 해서 돈이 생기면 안 잡힌다. 뭐든 돈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추가 범행도 이후에 있었는데 이것들이 돈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그런 대화도 있었습니다. 이 자칭 킬러 출신입니다. 이 공범은 특수 강도 강간으로 징역 5년을 산 전력이 있는 성매매업소 업주였습니다. 그 2019년 1월 이 사건이 벌어졌던 2019년 1월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친부를 3명을 살해한 손모라는 녀석은 아직 이름도 공개가 안 됐고 공범은 성도 모르고요. 손모는 이름 왜 신상 공개에 대한 그런 얘기가 저 당시에 없었는지 저는 오늘 이걸 리뷰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이게 2019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다들 이 사건에 이렇게 무관심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왜 자꾸 손모라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저때 신상 공개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이 남성 아까 과거에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지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정신감정 결과 현재는 멀쩡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유영철만큼 잔혹하다. 그래서 사형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범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뭐라고 변명했냐? 설마 살해까지는 안 하겠지 싶어서 돕기 시작했던 거고 어느 순간에 도피 같은 거 왜 도와줬냐 그랬더니 그 이후엔 내가 죽을까 봐. 내가 피해를 볼까 그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손 씨에겐 무기징역, 공범에겐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자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봤더니 우린 급이 다르다. 더 많이 죽여야 세상이 우리를 알아준다. 이런 가당찮은 얘기를 나눴더라고요. 자,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손 씨가 뭐 징역을 얼마나 뜰까 뭐 3킬이면은 쪽팔리지 않는다. 3킬이면 3명을 살해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공범이 더 죽여야 알아준다. 기본이 10명이다. 그리고 우리는 피라미들 그 살인자들하고 급이 다르다. 그러니까 또 공범은 이렇게 부추깁니다. 너 실력을 보니까 300킬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손 씨가 그 공범에게 형님 같은 거물을 만난 게 엄청난 행운이자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합니다. 한마디로 악마를 본 거죠.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고 난 뒤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저 자들이 과연 나와도 제대로 인간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인간이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도대체 내용이 너무 예.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